잘 모르겠고요. 물론 요새 인터넷 배송도 많이 이용하죠. 아파트 앞에 학교도 다 지어지고 있어요. 대로변 접근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아파트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탄 이신도시의 남쪽 지역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 지역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송동, 산척동, 장지동 이 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동탄 이신도시의 최남단 지역, 화성 땅이지만 뭔가 오산시도 별로 멀지 않고 그 반대로 서울하고는 가장 멀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동탄 신도시 인기가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확 상승한 이런 동네들입니다. 이 동네들의 매력 포인트는 뭐고 평당 가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송동부터 한번 볼게요. 송동에 아파트가 있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송동이라고 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그러는데요. 동네의 절반 이상을 동탄 호수공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송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GS 더 테라스 아파트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서 현재 거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우스디 아파트나 린스트라우스 아파트가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은 한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해요. 두 아파트들의 최대 장점을 알려드리면은 우리 호수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 어때요? 특징이 있죠? 아파트에 다 레이크 붙잖아요. 진짜 레이크예요.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특히 린스트라우스 아파트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앞에 영화관도 벌써 들어와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인지라 영화관을 많이 찾진 않지만요. 그런데 송동 자체가 넓지는 않은데 좀 비어져 있는 곳이 있죠. 이곳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지원시설용지라 해서 향후에 회사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송동은 동네 자체도 좀 작고 아파트보다는 이 호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산척동을 볼게요. 산척동은 같은 산척동이어도 같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남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서쪽에서 동쪽은 분위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물론 생활권도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요. 아파트 평당 가격도 평균 2,000만원 정도 되지만 동탄 호수공원이랑 가까운 곳은 2,500만원까지 가요. 평당 가격이.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반도 유보라 10차 아파트는 한 평당 1,500 정도? 평당 가격이 무려 1,000만원까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동탄대로, 지금 보시는 동탄대로와 동탄 순환대로 사이에 더 레이크시티 부형, 과거에 이제 호수 부형이라고 불렸던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에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다 있어요.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호수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싸집니다. 이 동탄 동네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호수 전망으로 하는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부영아파트 16단지 사이에도 이 동탄 호수로 가는 물길이 있어서 전망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좀 더 동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순환대로변 있죠? 이거보다 더 동쪽으로 갈 건데요. 순환대로변의 동쪽만 해도 비어있는 땅이 꽤 보입니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들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 동쪽 끝이에요. 반도유보라 10차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은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10차 아파트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두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만 합쳐도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해요. 현재는 동탄 순환대로와 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주거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받긴 하는데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앞에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한 상가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상가 들어가면은 고정 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동탄 속에 또 다른 동탄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가면은 시계탑이 저를 잘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코 외롭지만 않았습니다. 평당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동탄 이 신도시의 대규모 상권을 이용하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물론 요새 인터넷 배송도 많이 이용하죠. 아파트 앞에 학교도 다 지어지고 있어요. 대로변 접근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아파트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게
이 반도일보라 10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거라면은 서울 가는 광역버스 이용하기가 좀 편하진 않죠. 아무래도 최소 한 번 환승을 하고 대로변 나가서 버스를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울 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당 1,500, 600 정도 하면은 한 30평대 아파트 5억 이하에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나름 이 동탄 이 신도시의 평균적인 집값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게 이 10차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큰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산 뒤쪽에 있는 용인 한숲시티 있죠. 그 한숲시티 전체 단지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실제 크기는 제가 재보지 않아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동탄 이 신도시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장지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장지동은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많은 지역이 이제 새로 개발된 곳이고요. 아직도 장지리라 그래가지고 넓지 않은 지역이 과거 이제 동탄면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현대 아이파크 1차, 2차 이쪽과 가까이에 옛날 동탄면 시절의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개발되어 있는 장지동들을 얘기해드리면은 통동보다는 당연하고요. 산척동보다도 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산척동은 동탄 대로보다 서쪽은 통동 땅인데, 장지동은 동탄 대로보다 서쪽도 장지동입니다. 장지동의 집값을 보면요, 평균은 한 1,900만 원 정도 해요. 집값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동탄 대로랑 가까울수록 아파트가 비싸요. 평당 가격이 말이죠.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은 기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산척동에 비하면은 평당 가격 편차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대로변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 왜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호수공원이 가까워요. 행정동은 좀 달라도 호수공원이 별로 멀지 않고, 고층에 거주하면 호수가 보일 만한 집들도 좀 보여요. 그런 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차고지가 멀지 않아요. 대로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서울대 가는 첫 번째 버스 정류장인데 웬만하면 앉아서 갈 수 있다. 장지동 일대는 정말로 다양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평당 가격만 봐도 메이커 인지도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동탄 대로와 가까이 이제 집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동탄 대로와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들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어요. 장지동 지역도 대부분은 다 만들어졌고, 현재도 좀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제 한 1, 2년 내로 동네가 전반적으로 다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지동 북쪽, 제가 지금 지도 보여드리는 곳 있죠? 이쪽 지역은 계획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지금 아직 빈 땅이에요. 근데 이제 곧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은 완성된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장 궁금한 포인트죠. 절대로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철저히 저의 생각이고요. 그냥 제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 조금씩은 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곳이 남동탄 지역인데요.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 상승폭이 컸던 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반에 너무 저평가가 돼 있던 거, 미분양도 있고 했던 시절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좀 인기 있고 조금 더 동탄역과 가까운 동네가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남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실제 이제 실거주나 아니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오른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예상이 맞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동탄 신도시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이곳에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으며 살게 해줘야 돼요. 계획 자체가 거의 30만 명을 예상하고 만든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이 신도시의 남쪽 지역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